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석은 인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가 추구하는 어떠한 그 경서, 예전에는 뭐 사서삼경이겠죠.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는 어떤 그 내경이라든가 상한론,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그 신봉하는 그 조직, 단체, 사회,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을 하느냐, 쇠망에 걸 하느냐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들이니까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그냥 뭐 처방 공부만 해도 될 텐데 왜 이와 같은 공부를 하고 의식이 깨어내는 거냐면은 우리의 그 학술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제가 이거는 그 거창하게 썼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 모든 사물, 제 앞에 모니터, 카메라, 컴퓨터 본체, 작은 모니터, 옆에 칠판 또는 조명 등 이게 다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우리 의식이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것이 바로 전국시대의 명가들이 신자라고 하는 신부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지금 현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당치도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정말로 통찰력, 뛰어난 통찰력이에요. 하나의 이름이 바르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또는 안정이 되고 어떤 책에는 정자로 돼. 하나의 이름이 잘못 쓰여지면은 기울어지면은 천하는 혼미해진다. 이게 명분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까지 이름이 뭐냐? 이거 이름이 바로 쓰여지고 안 쓰여지는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회 단체가 또는 국가가 안정이 되고 안정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 말은 비록 법가의 말이면은 공자의 그 정명론하고도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명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 보세요.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이름이 먼저 혼란해지는 거예요. 각자가 사용하는 개념이 용어, 이름이 받아들이는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세상이 혼란해질 때는 이름부터 먼저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그 사용되어지는 개념, 명칭 이런 것들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술은 어떠냐? 거의 막 지나치게 하면 거의 끝물까지 왔다고 봐야죠. 그게 바로 해석학이에요. 학술의 이름이 삐딱하게 기울어졌다면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호자가 뭐뭐인된 이렇게 가정법. 학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기울어졌다면 기울어진 게 뭐였어요? 이름과 실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과 실체가 맞으면은 기울어진 게 아니죠. 당시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악은 천하 후세까지 뿌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오늘날에까지
비루한, 저급한, 나쁜 그 기풍이 멈추지 않는 것을 저는 감히 중경학술에서 보았다. 중경학술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의학이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제가 그 고전을 공부할 때 제가 난독증에 빠졌다는 거를 30대 초반에 알았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제가 한문을 잘하니 어느 정도는 하니까 제 주위의 친구와 후배들이 그래도 한영이는 그래도 알 거 아닌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대에 또 후배들도 가르쳤고 그러면 그 기대에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작 저 자신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난독증에 빠졌는가. 후배들한테 잘난 척은 온갖 잘난 척은 다 했고 한문 조금 한다라고 나쁘게 뭐 거들먹거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작 저 자신은 책을 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장자의 한 구절을 보고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난독증에 빠진 이유를. 장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모르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아는 것일 수도 있다. 거기서 저는 내가 난독증에 빠진 것은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경우 제가 진짜로 난독증에 빠져가지고 동의보감이라든가 의학인묘라든가 경학전서 같은 경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10여 년 동안 한문 공부만 한 사람도 모르는데 현대의 앞으로 후배들은 그런 공부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런 뭐랄까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인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허사에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내가 아는 것은 옛날 사람도 알고 옛날 사람이 경험된 것은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거다고. 그 보편성의 가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악이 오늘날까지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있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경우 없죠. 현상에서.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전자펜도 이거 이름이 있잖아요. 실체가 바로 이거고. 실체가 있고 이름이 없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가의 주장인데 이름이고 실체고 실체가 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보통 명실상부라고 그러죠. 딱 들어맞는다. 명실상부도 있어요. 이름과 실체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부자로 짊어질 등질부. 이건 반대기음이죠. 원래 이 상부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주나라 때 춘추 전국시대 때 주나라 천자가 최고의 권력자이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과 실체가 서로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말 이변에는 천하가 어지러워지면서 상부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름만 남는 거예요. 허울뿐이 이름만 남는 거예요. 한나라 때도 영제, 헌제로 넘어갈 때 마지막에 망할 때 그 사람들은 이름은 황제였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후만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실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이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어떤 책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육경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말하지 않아도 어디서 왔는지 한의 사람 다 알죠. 중경서에서 쓰여진 육경의 이름은 소문 영추의 경락의 이름에서 차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중경서에서 말하는 육경의 이름은 가명이래요. 빌려온 이름이다. 거짓 이름이란 뜻도 되지만 빌려온 이름이다. 이런 뜻이죠. 빌려왔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명이, 문제는 그 이름이 빌려왔으니 중경서에서 말하는 그 이름의 그 실체는 과연 중경서, 소재, 중경서에 있느냐 아니면 온 곳에 있느냐 이 소리죠. 여기서 해석하기 갈라지는 거예요. 무수한 해석들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바에서 찾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육경의 이름의 그 실체가 중경서 조문에 있느냐 아니면은 소문 영추에서 있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다 여기서 찾아온 거예요. 육경의 의도는 분사제병, 이거는 가운배 가금 선생이 상한 내소집에서 그 뒤에 보면은 상한 논익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나눴다 그랬어요. 통찰력 있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것은 육경은 열병 상한론에 대해서 구분한 거다 이렇게 다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모든 병을 나눈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변증의 그 뜻을, 의도를 그대로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했잖아요. 육경은 오직 상한론을 위해서만 세워놓은 법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경의 이름이 경락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예로부터 육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중경서 조문에서 규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문 영추에서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가탁의 이름이 비록 기울여지고자 아니하더라도 본래 처음서부터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죠. 전혀 안 한 거죠. 그냥 지금까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학교 교과서고 뭐 했던 거 할 거 없이 보면은 전부 다 여기저기서 다 주워다가 그냥 갖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색깔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오행으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육경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서 태양은 뭐다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의 그 혼란이 한 이름에 숨어져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적다. 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이름 명분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이 그 이름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것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도 강의하는 사람들은 막 그럴듯하게 하면은 후배들은 전부 다 깜빡 죽죠. 그럴듯하거든요. 자, 제가 들으니 요거는 장자에서 나온 말인데, 참 장자 뭐 천재적인 사람이죠. 모든 일이 신뢰, 믿으시니 신뢰에서 시작이 되어도 항상 마치는 것은 비루함, 저급함도로 마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버렸잖아요. 시작할 때는 다 명분도 그럴듯하고 믿음을 주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상하게 다 아주 저속한 도로 다 빠져버립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왕숙하가 이름을 빌렸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상관론 해석에서 1000년 동안 지내보면서 그 해석들을 보면은 도대체 읽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대신 그냥 안 보고 말죠. 안 보고 말고 덮어버리죠. 또 들으니 신종우시라고 하는 거는 그 상서에서 나온 거예요. 예. 반경이라고 하는 그 책의 그 편에서 나온 건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잘해야 된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 숙하가 찬차할 처음에 하필이면 경락의 이름을 채용해가지고 육경 변증의 의안을 만들었는가. 예,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구별을 하는 데에 육경의 이름을 쓰는 거는 참 멋있어요. 예, 그런데 숙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뒷사람이 더 문제가 발산이 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앞전에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들은 더 심하게 한다고. 변증의 의안이 비록 깊은 생각에서 나왔다 하지만은 육경의 그 선택은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러잖아요. 철렬실. 1000번 생각했는데 실수를 딱 해버린 거죠. 찬처의 의도는 옛것을 잊고 후배들에게 학문을 열게 해준 거지만 도리어 중경을 어둡게 해고 후세를 오류에 빠뜨리게 했다. 아마 저는 이건 너무 지나친 혹평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학 원이 시작과 끝에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다. 왜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가지고 혹평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 육경의 이름에 대해서 누가 그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그 이름을 뽑아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쓴 것은 육경 변증의 맨 마지막 4편에 대해서 기릭동동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육경 변증어 동동이 이것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기릭동동의 책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을 살펴보고 그 유래들을 고찰해 보면은 중경은 중경이고 기왕은 기왕이에요. 제가 논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위험하다고. 그 유래가 다른 거예요. 유래가. 혹독하게 얘기하면은 소문과 영추의 학설에 빠지면 빠질수록 중경 실증주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니 중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중경의 그 증상과 처방에 대해서 소문과 영추의 그 경락이라든가 오행이라든가 장부라든가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은 잘못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실증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차 이후로 소문과 영추로서 중경을 해석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나의 이름이 원래 가탁돼 가지고 잘못됐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야기시켰다는 거죠. 하나의 이름이. 이거는 제가 과도하게 주장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책들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왜 내가 책들을 안 봤는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한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의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책이 나로 하여금 그 책을 멀리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책이 나로 하여금 그 책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안 보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우리한테 좋은 뜻을 이해되고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공부하죠.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고전은 고전이고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다 놓잖아요. 누가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젊은 후배들 가운데. 자, 숙하는 다만 경락의 이름을 차용해서 육경의 안을 설립했다. 이건 제가 반복전이에요. 다만 육경의 이름을 차용했는데 후세 사람은 경락의 설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불실한 뭐뭐뿐만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경락의 학설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소문 영추 전체의 학설을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경락만 끌어온 게 아니에요. 오행 배석 거기에 대한 모든 학설을 다 끌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숙하의 뜻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숙하가 남겨놓은 일을 잘 저술하지 못한 것이나 허사 문자가 우리 학술에 만연하게 된 이유는 어찌 하나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 후세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자기 딴에는 왕숙하나 중경이 만들어 놨다는 그 육경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막 갖다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서 우리가 조문을 봤을 때 태양병이라고 그랬지 태양경락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방광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석서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뭐 한강증 하면은 태양병이면 한강 같은 경우 하면은 태양의 경락이 어떻게 그러고 그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가금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같은 것은. 자, 똑같이 이제 반복적으로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의 대강의 이름이고 탁소포대의 뜻이지만 만약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의 명분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그 사실을 육경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세출하게 되면은 이것은 중경의 실증에 위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숙하의 뜻도 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 옳지 않다. 비록 그러나 중경을 어지럽힌 잘못은 후세 사람에 있지 않고 숙하에게 있는 것은 먼저 선창했기 때문이다. 먼저 한 잘못이에요. 먼저 그 이름 하나 점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후세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거죠.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 육경의 이름이 소문과 영추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면 허사의 만연이 오늘날 같이 심하지 않을 것이며 중경의 처방이 육경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히지 아니했다면 경방의 활용이 오늘날 같이 협소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분의 오류는 연쇄적으로 오류를 일으키게 돼요. 그것은 뭐 연쇄적 오류가 단순히 문자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자, 중경서는 실제적으로 중경에 의해서 출간된 게 아니고 숙하에 의해서 찬차되었고 찬차서는 실질적으로 숙하에 의해서 출간된 게 아니고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임옥에 의해서 교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옥의 그 교정서가 비록 임옥에서 출간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임옥에 만들어진 이 교정본도 금나라 성무기에 의해 가지고서 금나라 그 성무기가 송본에 의해 가지고 주석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명나라 때 조계미가 다시 교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한론은 원래대로 말하면은 임옥의 송본이 아니라 조계미가 만들어 놓은 교각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송본에 보면은 맨 뒤에 가면 뭐 오은육계에 대해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같은 건 중경서를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수 수천 예정안의 주해라든가 감주라든가 방서의 후인들의 문자들이 정문에 오입돼 가지고서 중경을 왜곡시켰지만, 그러나 중경을 어지럽힌 것은 육경의 이름보다 심한 게 없다. 육경의 이름과 같은 게 없다. 가장 이와 같은 뭐 주석 같은 게 다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적한 것은 육경의 이름이다. 이거는 조문을 조금만 깊이 보면은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제가 이것은 그 한토화론을 설명할 때 뭐 또 충분히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이니까, 예, 그때 가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하가 그리기 때문에 차차 했을 당시에 중경서는 이미 중경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옥이 교정할 당시에 숙하서는 이미 숙하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중경이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숙하에 그릴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또 이거는 숙하가 지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쩌면은 숙하 이후의 그 문화의 제자들이 글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저 육경의 의안이 비록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감히 숙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고증에 의해서도 다른 시각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다, 그거는 중경 선생이 한 게 맞다, 이렇게 근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입안한 사람을 우리가 문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육경의 이름을 문제 삼아야 된다. 또 나아가서 육경의 이름을 문제 삼기보다는 육경이 어디서 왔는가를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중경 선생이 육경의 이름을 경락에서 차용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중경 선생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켰냐 말이에요. 육경의 이름을 빌려다가 썼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전부 다 육경의 온대, 그 소문과 영추의 학설로서 전부 다 해석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 이름의 유래가 소문과 영추가 아니면 무엇이냐? 소문과 영추에서 왔기 때문에 중경을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문과 영추에서 오지 않았다면 어찌 그 큰 혼란이 발생했겠느냐? 무궁한 법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과 중경의 증상과 처방을 수천 년간 지나도 육경 변증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죠. 거기에는 또 좋은 법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한 무궁한 혼란이 모두 중경서에 있으니 그 선택은 각자한테 달려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